기억력부터 나빠지는 치매도 있지만 초기에는 기억력은 비교적 온전하고 다른 증상이 먼저 나타나 치매가 많이 진행될 때까지 치매인 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철질한 옷을 입거나 길을 잃어버리거나 TV 볼륨을 크게 틀거나 단순 프로를 볼 수 있고 복잡한 거를 시키게 되면 잘 모르겠다, 너가 해라 이런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치매가 진행될수록 치료 효과가 떨어지게 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시호입니다.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의이며 한의사이기도 합니다. 의학과 한의학을 융합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치매를 비롯한 난치병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치매는 왜 생기는 건가요? 치매가 왜 생기는지를 말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제 누구나 치매를 피해갈 수 없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죠. 이왕 피할 수 없다면 아주 짧게 치매 상태를 지나 운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치매가 왜 생기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치매는 유전적으로 타고난 체질적 특성의 영향도 받지만 주로 잘못된 습관과 환경에 의해 뇌세포가 빠르게 약해지거나 다쳐서 생깁니다. 이로 인해 기억력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인지 기능이 떨어져 일상생활을 스스로 능력으로 할 수 없게 되면 치매라 합니다. 치매는 쉽게 말하면 내가 구조적으로 100점 만점에 60점 이하로, 내 기능은 100점 만점에 30점 이하로 많이 나빠져 일상생활을 자신의 능력으로 하기 힘들어진 상태입니다. 구조 점수 60점에 비해 기능이 30점으로 많이 떨어진 이유는 남아있는 뇌세포의 활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즉 MRI에 크게 나빠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는 많이 나빠진 상태입니다. 이런 이유로 불과 몇 년 사이에 중기로 말기로 진행하게 됩니다. 뇌세포가 빠르게 약해져 치매가 되는 것을 알츠하이머 치매가 대표인 퇴행성 치매라 하고, 뇌졸중 등 혈액장애로 뇌세포가 다쳐서 치매가 되는 것을 혈관 치매라 합니다. 이 외에도 다른 원인으로 치매 증상이 생기는 것을 기타 또는 가성 치매라 합니다. 치매 초기에 알 수 있는 증상들이 있나요? 알츠하이머 치매는 기억력부터 떨어집니다. 치매에는 종류가 많고 종류에 따라 초기 증상도 다릅니다. 기억력부터 나빠지는 치매도 있지만 초기에는 기억력은 비교적 온전하고 다른 증상이 먼저 나타나 치매가 많이 진행될 때까지 치매인 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기억력부터 많이 떨어지면 알츠하이머 치매가 되는데요. 첫 번째, 깜빡거린다고 표현을 합니다. 기억력이 떨어져 그러는데요. 과거에 기억된 것은 잘 회상하지만 방금 있었거나 방금 했던 일은 입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묻고 또 묻고 했던 말 하고 또 하고 밥도 방금 먹었는데 또 먹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억력이 나지 않으면은 물건을 엉뚱한 곳에 잘 흘리거나 두고서는 기억력이 나지 않기 때문에 찾지 못하고 남이 갖고 갔다고 남을 탓합니다. 그리고 하려고 했던 것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약속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고요. 이런 걸 추궁을 받으면은 자신은 약속한 것이 기억이 없기 때문에 완강하게 부정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식하는 능력이 떨어지는데요. 시간을 인식하지 못하여 철질한 옷을 입거나 장소를 인식하지 못하여 길을 잃어버리거나 새로 알게 된 사람을 알지 못하기도 합니다. 초기의 기억력이 비교적 온전한 치매는 무엇인가요? 집중력이 떨어져서 산만해지거나 개선력이 떨어져서 경제 행위를 하기가 어렵거나 이해력이 떨어져서 TV 볼륨을 크게 틀거나 단순 프로를 볼 수 있고 이래저래 비교하고 따져보는 추론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복잡한 거를 시키게 되면 잘 모르겠다, 너가 해라 이런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판단력도 떨어지고 결정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엉뚱한 짓을 하거나 우유부단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결정하고 판단한 걸 수행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잘 해오던 집안일, 가사도 힘들어지기도 하고요. 이에도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지거나 말을 더듬을 수도 있습니다. 초기에 기억력이 비교적
온전한 치매도 있는데요. 알츠하이머 치매와 달리 초기에는 기억력이 멀쩡한 치매도 있습니다. 전두척두엽 치매가 생기면 기억력은 온전한데 성격이 많이 바뀌거나 사회적 규범을 무시하거나 무감정이나 무관심이 생기거나 음식을 집착하거나 이상한 행동을 계속하거나 말의 의미를 모르거나 또는 말을 조리 있게 하는 능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레비소체 치매가 되면 기억력보다는 환식, 헛것을 보거나 렘수면 장애로 잠자리가 험해지거나 의식의 기복이 심해지고 다발성 뇌경색 혈관 치매가 생기면은 뇌경색이 생긴 부위에 따라 증상이 달라지고 피질라 혈관 치매가 생기면은 혈관 치매의 행동 특징인 감정이 폭발하거나 별일 아닌데도 분노를 하거나 우울하거나 짜증을 내거나 이런 일들이 흔한데요. 이것은 전두엽 피질라 회로의 손상으로 감정 브레이크가 상실되어서 생기는 것입니다. 걷는 걸음걸이, 보행이 느리고 말도 느리고 모든 것, 기억력도 떨어지고 이런 것들은 소혈관 손상으로 인한 전두엽 회로의 기능 저하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무관심이 생기거나 사회활동이 위축될 수가 있는데요. 전두엽적 피질 아래나 백질의 손상으로 이런 것이 생기기도 합니다. 기억 해상이 잘 안 되고 모든 것이 느리고 감정이나 감동이 줄고 보행과 동작이 느리고 보폭도 짧아질 수 있습니다. 치매 증상이 진행되어도 치료가 가능한가요? 예, 가능합니다. 다만 치매가 진행될수록 치료 효과가 떨어지게 되는데요. 인지기능 개선제, 치매약이라고 하죠. 인지기능 개선제 치매약의 효과도 떨어지게 되고요. 효과가 떨어지면 약의 용량을 4배 이상 올리기도 하지만은 용량을 올린다고 효과가 커지지 않습니다. 이유는 약이 작용하는 뇌세포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뇌세포 재활 치료 효과도 떨어지게 됩니다. 뇌세포는 정상에서 활력이 떨어진 세포가 되고 활력이 거의 다 떨어지게 되면 사멸적 죽어서 사라지거나 살아남으면 좀비 뇌세포가 됩니다. 치매가 진행할수록 사멸한 뇌세포가 많아지고 좀비 뇌세포도 아주 많아지면서 다른 뇌세포도 다양하게 약해져 있습니다. 죽은 뇌세포는 재생이 되지 않고 좀비 뇌세포는 약물 반응이 없고 그래서 뇌세포 재활 치료가 되지 않고요. 활력이 남아있는 뇌세포만 약물에 반응하고 뇌세포 재활 치료도 가능합니다. 치매가 진행하면은 활력이 남아있는 뇌세포가 줄어들므로 치료는 가능하지만 효과는 떨어지게 됩니다. 치매가 되기 전 뇌가 나빠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대부분의 치매는 서서히 점진적으로 뇌가 나빠지면서 생깁니다. 치매가 되기 전에도 치매 초기와 비슷한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증상이 생긴다고 치매라고 걱정할 수 있습니다.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치매 예방 노력을 적극적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때로는 뇌세포 재활 치료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매가 진행되는 경우는 뇌가 약해지면서 무증상이거나 단순근망증이 생길 수 있고요. 진행하면은 기억력을 비롯해 일 처리 능력이나 머리가 나빠졌다는 자각 증상이 생기지만 이것으로 인해 실수할 정도는 아닌 주관적 인지 저하 단계를 거쳐가지고 객관적으로 실수가 잦아지는 경도 인지 장애를 거쳐서 일상생활을 자력으로 할 수 없는 치매로 진행합니다. 이렇게 치매는 걸리는 것이 아니고 치매로 변해가는 질환입니다. 다만 다발성 뇌경색 혈관 치매는 갑자기 생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치매가 오기 전에 미리 해두면 좋은 치료가 있나요? 여기서 말하는 뇌세포 재활 치료는 의학적 치료가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난치병인 치매를 한의학적 패러다임으로 치료하는 치료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의학적 이야기만도 한의학적 이야기만도 아닌 의학적 지식을 한의학적 시각으로 재해석한 이야기입니다. 치매는 의학적으로 난치병입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대부분 병의 의학적 치료 방법이
고속도로라면 치매 치료의 길은 의학적으로 고속도로가 아닌 오솔길, 즉 난치입니다. 여기서 치매 치료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면 고속도로보다는 못하지만 오솔길보다는 나은 비포장도로가 보입니다. 바로 제가 주장하는 뇌세포 재활 치료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치매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치매 예방 노력으로 똘똘백세를 누릴 수 있습니다. 노년기 운동 언제부터 시작하면 좋은가요? 답은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운동도 빠를수록 좋은데 가장 빠른 것은 나에게는 바로 지금이죠. 운동도 치매 예방 노력의 한 방법으로 젊은 나이에 시작할수록 좋습니다. 핵심은 꾸준함과 점진적 강도 증가, 균형 잡힌 운동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20대부터 하는 것이 좋지만 40대에서 50대 중년기가 되면 노화가 서서히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근육량이 감소하고 골밀도가 감소하고 심폐기능이 떨어집니다. 이런 것이 천천히 나타나기 시작하므로 이때부터 미리 운동 습관을 들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런 시기를 놓치고 60대 이상이 되었다면 노년기 초반에 해당되는데요. 이미 근육과 심폐기능이 상당히 감소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부터 시작하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처음엔 낮은 강도의 근력 운동으로 시작하고 가벼운 유산소 운동, 균형 운동, 유연성 운동을 중심으로 하지만 점점 강도를 높이는 것이 좋고요. 70대 이후가 되면은 체력과 관절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게 되죠. 운동을 시작하기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운동을 하면 늦었지만 효과가 나타납니다. 근력 운동과 균형 운동이 특히 중요한데요. 낙상 예방과 일상 활동 유지가 핵심 목표입니다. 실내에서 하는 걷기, 가벼운 근력 운동, 체조, 수영 등은 관절 부담이 적기 때문에 연로하신 분들한테는 이런 운동을 권할 수 있습니다.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건강 상태를 확인해야 됩니다. 고혈압, 심장질환, 관절염 등이 있는 경우에는 운동 종류와 강도를 조절해야 됩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서서히 운동의 강도를 높여가면 부상 위험이 적어지게 됩니다. 10분에서 15분 정도 운동을 시작해서 서서히 다양한 운동을 포함하고 유산소 운동을 기본으로 가끔 근력 운동을 겸하고 균형 운동과 유연성 운동 이 네 가지를 골고루 하는 것이 노년기 운동의 좋은 운동 방법이 되겠습니다. 운동의 효과는 근육량이 증가되고 심폐기능이 증가되는 것뿐만 아니라 내 혈류가 증가되면서 내 건강이 호전되고 치매가 예방되고 기분도 좋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운동이 뇌나 기억력에도 도움이 되나요? 뇌 건강을 위해서는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유연성 운동, 균형 운동을 골고루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첫 번째, 운동이 뇌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뇌 혈류가 증가하고 신경 가소성을 촉진하여 뇌를 회복시키고 뇌 구조를 변화시킵니다. 뇌 가소성은 운동을 하거나 뇌를 자극을 하면 뇌가 좋아지고 반대로 운동을 하지 않고 뇌를 자극하지 않으면 뇌가 나빠지는 것을 신경가소성 또는 뇌가소성이랍니다. 운동을 하면 신경가소성, 뇌가소성이 좋아집니다. 두 번째, 운동이 기억력에 구체적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균형 운동, 유연성 운동을 골고루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운동을 하면 단기 기억이 개선되는데요. 집중력이 증가되고 정보 처리 속도가 빨라집니다. 정보 처리 속도가 빨라지면 일을 하는 능력이 빨라집니다. 꾸준히 운동하면 장기 기억력이 좋아지고 유지가 되는데요. 알츠하이머병 발병 위험도도 낮춘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 건강을 개선해주는 효과가 있는데요. 운동은 스트레스도 줄여주고 우울감을 감소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운동 추천 유형은 유산소 운동을 하루에 30분 이상, 일주일에 3번에서 5번 이상 하는 것이 좋고요. 여기에 근력 운동을 일주일에 2, 3회 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균형 운동과 유연성 운동은 매번 운동할 때마다 잠깐씩이라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년기 면역 건강을 위해서 먹으면 좋은 음식은 무엇이 있나요? 항산화와 면역세포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서 색깔이 다양한 채소와 과일을 하루에 5번에서 7번 정도, 그러니까 자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백질은 면역세포의 재료가 되고 근육 유지와 이런 건강 유지에 필수적인 성분이기 때문에 하루에 체중 1kg당 1g이 원칙이지만 나이가 드시면 1.2g 정도로 단백질을 조금 많이 섭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세 번째는 발효식품이 좋은데요. 장 건강과 면역 조절을 위해서 발효식품이 필요합니다. 김치, 된장, 요구르트, 낫또 등을 소량씩 매일 꾸준히 섭취하면 좋습니다. 항산화 성분과 면역 조절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 비타민 E가 풍부한 견과류와 씨앗류를 드시는 게 좋은데요. 이렇게 드시면 세포막을 보호하고 면역 세포를 보호하는 그런 기능이 커집니다. 5번째는 버섯류가 좋은데요. 버섯에는 베타글루칸 성분이 풍부하고 또 NK 세포라는 세포를 죽이는 자연살례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고 이것을 통해 항암 효과와 면역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버섯을 매일 조금씩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허브와 향신료도 필요한데요. 강황이나 마늘, 생강 이런 양념 향신료가 염증을 줄여주고 항산화 작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면역세포 기능과 염증 조절에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런 향신료도 필요합니다. 추가로 나이가 드시면 탈수가 잘 생기기 때문에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가공식품이나 설탕, 과도한 기름을 피해야 되고 식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육류를 드시기 힘드시다면 김치찌개를 하는데 돼지고기 앞다리를 넣어서 한 2-3시간 그대로 담궈둔 상태로 두었다가 김치찌개를 하셔서 드시면 이산 부족으로 인한 소화장애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드셔서 육류를 못 드실 때는 김치찌개를 이런 방법으로 끓여 드시게 되면 좋은 단백질 보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도 하시고 식사를 골고루 드시면은 노인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노년기 뇌 건강 좋아지는 습관에는 무엇이 있나요? 여러 번 반복한 면도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신체 활동과 운동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뇌 자극 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데요. 신체 활동과 운동도 뇌 자극을 하기 때문에 이런 운동과 신체 활동에다가 뇌 자극 활동은 쉽게 이야기하면 넋을지고 이것저것 어려운 일을 헤쳐나가는 것이 내 자극이 됩니다. 책을 읽고 외국어를 배우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이런 모든 새롭고 어렵고 약간 힘든 것을 열심히 하는 것이 내 자극이 됩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교류가 필요한데요. 나이가 돼서 혼자 사시게 되면 우울증이 생기기 쉽고 내 자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사람을 만나고 바깥에 노인정이라도 가셔서 여러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 사회적 교류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나이 드시면 입맛이 없다고 식사를 잘 안 하거나 편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음식을 균형 잡힌 음식을 꼭 잘 챙겨 드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5번째는 수면 부족이 잘 생기지만 밤에 잘 자도록 충분한 수면을 취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고 스트레스 관리와 금연과 절주도 필요합니다. 뇌세포 재활 치료가 답이라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치매는 조기 진단, 조기 치료가 경도인지장애고 경도인지장애의 전 단계는 주관적 인지 저하이고 그 전은 단순건망증이나 무증상 기간입니다. 다시 바꿔서 이야기하면 사람이 살다가 나이가 들면은 무증상이거나 단순한 건망증이 생기기 시작하는 단순 건망증 기간이 있고 그것이 진행되면 내가 생각할 때 기억력이 많이 떨어졌다는 주관적 인지 저하가 되고 조그만 실수들이 남들 눈에도 나타나는 경도 인지 장애를 거쳐서 그런 실수로 인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지는 치매가 되고
치매가 악화돼서 초기, 중기, 말기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치매는 조기 진단, 조기 치료가 답이 아니고요. 치매의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 경도인지장애보다는 주관적 인지저하가 되면 치매 예방 노력을 적극적으로 시작하는 것 말고도 뇌세포 재활 치료를 시작해야 됩니다. 첫 번째, 뇌세포가 나빠지는 것을 살펴보면 정상세포에서 활력이 떨어지면서 활력이 완전히 떨어지게 되면 죽어서 사라지는 사멸한 뇌세포가 되거나 살아남아 있으면은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좀비 뇌세포가 됩니다. 치매 머리가 나빠지는 과정에 뇌세포가 이렇게 나빠지면서 죽은 뇌세포가 많아지고 좀비 뇌세포도 많아지고 뇌세포의 활력이 떨어지면서 뇌 기능이 떨어지고 주관적 인지저하, 경도 인지장애, 치매, 초기, 중기, 말기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두 번째 문제는 죽은 뇌세포는 재생이 되지 않고 활력이 완전히 떨어진 좀비 뇌세포는 재활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죽은 뇌세포와 좀비 뇌세포가 치매가 되면 이미 많아진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죽은 뇌세포와 좀비 뇌세포가 많이 생기기 전인 경도 인지장애, 그것보다 더 전인 주관적 인지 저하일 때부터 치매 예방 노력과 뇌세포 재활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뇌세포 재활 치료는 가정의학과 전문의이면서 한의사인 제가 의학 지식과 한의학적 지혜를 융합하여 치매를 새롭게 이해하고 한약의 약성을 의학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하여 치매가 발생하는 많은 원인에 따라 필요한 약제를 그런 약으로 구성된 치료법이 뇌세포 재활 치료법이며 약해진 뇌세포의 많은 부분을 보강하는 치료입니다. 네 번째, 이런 뇌세포 재활 치료를 비유하자면 낡은 집이 기둥 하나만 고장나거나 스카레 하나만 고장나는 것이 아니고 낡은 집은 여기저기 고장난 것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주된 원인 기둥 하나만 바꾸거나 스카레 하나만 바꾼다고 낡은 집이 고쳐지지 않습니다. 약해진 여기저기를 보강해야 하는 것처럼 약해진 뇌세포도 여기저기를 보강하는 여러 가지 약을 사용해야 치료가 가능합니다. 이런 치료는 한약이 제격입니다. 다섯 번째, 바로 뇌세포 재활 치료입니다. 뇌세포 재활 치료는 치료 대상 뇌세포, 즉 활력이 남아있는 뇌세포가 많을 때 치료해야 효과도 큽니다. 치매보다는 치매의 바로 전 단계인 경도 인지장애가 훨씬 좋고 경도 인지장애보다는 주관적 인지저하일 때 치료를 시작해야 똘똘백설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전보다 머리가 많이 나빠졌다는 느낌이 들면 진단적인 근거보다는 뇌세포 재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부분의 치매는 조기 치료하고 조기 발견에도 늦습니다. 물론 치매 말기 환자도 뇌세포 재활 치료를 받고 못 걷던 사람이 걸어오게 되고 소변을 못 가리던 사람이 소변을 가리고 말을 못하던 사람이 말문이 터지고 자식을 알아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초기에 치료받은 사람 중에는 3년 만에 완치 판정을 받은 사람도 있고 일찍 오셔서 8년째 계속 초기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치료는 주관적 인지 저하일 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 좋은 치료는 단순 건망증일 때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좋지만 아무런 자각 증상이 없는데 치료를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주관적 인지 저하가 생기면 뇌세포 재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다시 강조하면 누구나 치매가 될 수 있습니다. 치매는 조기 진단, 조기 치료가 답이 아닙니다. 주관적 인지 저하가 되면 치매 예방 노력 외에도 뇌세포 재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전보다 머리가 많이 나빠졌다는 느낌이 들면 치매 예방 노력도 적극적으로 해야 하지만 뇌세포 재활 치료를 받으세요. 치매가 되면 MRI에 보이는 음영은 크게 나빠져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정상처럼 보이는 MRI 음영 속에 좀비 뇌세포가 아주 많이 들어있고 나머지 뇌세포도 활력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가 되는데 70년 정도 걸리도 초기에서 치매가 말기로 가는 데는 한 5년에서 7년이면
말기로 갑니다. 이렇게 빨리 나빠지는 이유는 MRI가 정상에 가깝게 보여도 그 속에는 좀비 뇌세포가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경도 인지장애 MRI는 거의 정상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MRI 속에 좀비 뇌세포가 많고 활력이 떨어진 뇌세포가 많기 때문에 좀비 뇌세포는 재활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경도 인지장애일 때 뇌세포 재활 치료를 하면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치료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고려하면 주관적 인지 저하일 때 치료를 받는 것이 답입니다.